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동학농민운동만의 나름의 특징이자 이 동학농민운동이란 어떤 운동이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배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갑신정변처럼 지배층이 주도했던 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되겠고요. 왜 내가 이거를 편집을 안 했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낡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탐관오리가 횡포를 부리고 불법적인 조세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의 현재 제도가 낡았기 때문에 조선의 현재 문화가 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걸 좀 아까 어려운 말로 반봉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글씨가 또 깨지네. 그래서 반봉건적, 봉건이 옛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한다라는 반봉건적이고요. 동시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면서 외세에 저항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외세에 반대하는 거죠. 외세적 성격이라는 거고요. 얘네 근데 그거 외세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야. 침략하는 외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책에 따라서는 반외세라고 안 하고 반침략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결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성격의 동학농민운동은 개혁을 추진할 때는 관리와 민중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관, 반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얘가 반관, 반민이구나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구가 하나 있었죠. 각 지역별로 설치했던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강소는 관리들과 민중들이 함께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관 반민의 형태로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읽어보시면 좋은 게 이 동학농민은 처음에 1차에서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했던 쌀 문제가 심각했던 농민들이 수가 많았던 동학을 많이 믿고 있었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2차는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차이점이 약간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긍정적인 좀 평가 성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은 백성들이 주도를 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좀 요즘은 지금 민주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건을 좋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근대 개혁운동을 쭉 더해서 배울 건데 그 많은 개혁운동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는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에요. 민중들이 주도를 했거든. 그런 점에서 뭐 배경이 됐건 전개 과정이 됐건 평가가 됐건 안 중요한 게 없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그런 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문서가 패전개혁안만 있는 건 아니래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한 문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잠시 교과서로 오시면요, 여러분. 교과서 26쪽입니다. 26쪽 탐구 자료에 보시면 자료 1번에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 경문이라는 문서와 자료 2번에 동학농민군 4대 강령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두 문서를 보면 패전개혁안 12개조보다 훨씬 더 쉽게 동학농민운동의 특징,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두 문서는 1차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도 백산의 사람들이 집결했을 때 이때 발표가 됐었던 문서였죠. 기억납니까? 백산에서 동학농민군이 모였을 때 경문 4대 강령 같은 걸 발표를 하고 동시에 사발통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명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문서인데요. 쉬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 먼저 경문입니다. 우리가 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느냐 이런 것들 이제 발표하는 문서인데요. 자, 이 사람들 그냥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이렇게 본기를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제하고 국가를 단단하게 안정적이게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앞에서 우리 살짝 봤었던 동학의 보국 안민. 미안해요, 얘들아.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 약간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쌤이 컴퓨터 바꿀 때까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깜빡거리는데, 보국 안민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 약간 그거를 조금 풀어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원해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들, 탐관오리를 의미하는 거죠. 탐관오리를 베어버리자는 거야. 탐관오리의 횡포를 막고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탐관오리들 같은 애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막자라는 거지. 이거 앞에 있었잖아. 그게 반봉건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밖으로는 횡포한 간적, 아주 포악하고 못돼 먹은 강대한 적의 무리가 나타났는데 이걸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밖에서 등장한 강대한 적, 강대한 세력이잖아. 이게 외세예요, 외세. 그래서 외세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게 반외세, 반침략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경문에서도 이미 반봉건, 반외세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비슷한 내용이 4대 강령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4대 강령은 동학농민운동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4가지 규칙.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도적단이 아니야. 우리는 범법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조. 우리가 무리가 크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자라는 거야. 동시에 2조. 아직 여기가 조선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충효를 다하자는 거지. 임금님께 충 다하고 효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지만 고종을 몰아내려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반란이라면 권력을 빼앗기 위한 거니까 왕을 자리에서 몰아낸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개혁을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리라.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편안하게 하자. 역시 이것도 보국안민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본의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일본의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앞에 우리 봤잖아. 반외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동시에 권세과 귀족을 없애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낡은 것들을 뭔가 없애고 깨끗이 하고 바꾸자는 거야. 이게 반봉건적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문이건 4대 강령이건 패정개혁안이 됐건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원했던 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성격의 개혁을 했다라는 거고요. 요 개혁을 집강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집강소는 반봉건 반외세뿐만 아니라 반관 반민이라는 그러한 성격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제 금강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1번 문제. 즉,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이유. 얘네가 정의롭게 일으켰던 이유.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근대 개혁 운동을 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왜 개혁 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얘네가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느냐? 여기 길잡이에도 있지만 당시 배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1차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외세에게 경제적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지배층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수탈할 만큼 당시 정치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무명잡세 같은 곡식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일으켰다.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에요. 이미 다 봤었죠?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보국 안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온라인 하면서 교과서 자료를 많이 못 살펴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 할 때 설명을 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이런 자료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굉장히 쪼만하기 때문에 뭐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내용 성실하게 잘 복습을 해서 이번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수, 목, 금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 항상 질문은 반겨하는 거 알죠?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질문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어제 약간 시간 오버한 대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시험 잘 치시고요. 수목 금요일 수업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안녕.